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입니다. 총선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는 현장 몇 군데를 같이 다녔습니다. 오후 시간에 연신내 신촌 공덕, 연신내 오후 4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 군데 유세에서 가장 긴 유세 겸 호응도가 높고 많은 청중들이 모인 곳이 신촌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신촌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뭐 지역은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었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서는 한두 번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처음 시작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죠. 처음은 정말 이거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현장을 가도 뭔가 물론 첫 공개 연설 시작은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그때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벌어진 사이를 언제 따라갈까 싶은데 오늘은 그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최소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들어섰구나. 우리가 성기를 잡았구나. 확실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도 여러가지 변수가 대두했어요. 오늘 김문수 지사가 단상에 죄송합니다. 지사가 입에 익어서 후보가 단상에 서자마자 계엄 사태로 여러분들이 국민이 많이 고생을 하고 또 탄핵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은 데 대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고통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고통받아온 데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고 제가 큰 절을 할 테니까 큰 절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큰 절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큰 절은 단순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김문수가 큰 절을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는 머슴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하나의 시그니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김문수가 큰 절 하는 건 그냥 내가 큰 절 할 때는 표 던져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신촌의 연설이 길어진 이유가 또한 환호성이 큰 이유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의 청중의 한 70%가 젊은이들이었어요. 신촌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엄 탄핵 사태로 의해가 여러분들이 불편했고 또 이 경제적인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되는 가정마다는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은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다. 더구나 50만 명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이다. 김 후보의 메시지는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애기를 하나 낳으면 1억을 주겠답니까? 이거는 허경영의 헛소리가 아니고 김문수의 참소리예요. 언론 보면 미쳤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많은 돈이 사실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3밖에 안 돼요. 1년에 23만 명이 낳습니다. 1인당 1억을 줘도 23조예요. 그거 큰 돈이야. 적은 돈 아니야. 물론 적은 돈이 아니죠. 23조. 그러나 이 23조 지원 자체가 청년들의 삶에 주는 활력이라든가 앞으로 경제적인 그 확산 효과라든가 이건 23억이 아니고 23조라는 숫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23조라는 건 첫째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을 만들도록 합니다. 애를 낳아도 우유값 다이퍼값 걱정을 하면서 1년 동안 애 키우는 데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실은 경력 단절 없다고 하지만 여자로서는 손해예요.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니까 용기를 내고 애를 낳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차제에 오늘 황교안 후보가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황교안이 일찍부터 사퇴를 해가지고 표를 몰아주지 왜 이때까지 있다가 사전투표 다 끝나고 난데 지금 와서 하느냐, 후보 사퇴 선언을 하느냐. 후보 사퇴 선언을 하면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때가 너무 늦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순교하는 정신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집중하겠다고 생각하고 진작 당에서 탈당해서 나와서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걸 발각하고 또 참관인들이 철저히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553군데의 투표소에 이들이 다 참관인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를 물증을 다 우리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을 해준 겁니다. 말로만 부정투표가 있다. 심지어 뭐 국힘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당론으로 당론은 부정투표가 있다라는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성동 근영세 때 계속 주장해 오던 걸 김문수 후보가 그 당 대통령 후보가 돼가 갑자기 바꿀 수도 없어. 약간은 엉거주춤한 그런 상황이고 도리어 사전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투표에 대한 참관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인 역할을 하도록 트레이닝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사전투표를 격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전투표를 해라. 본투표날 하라. 우리가 본투표날 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 황교안 후보가 후보 사퇴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고 또 같은 날 새로운 민주당의 전병헌 당대표가 오늘 신촌 이 소위 말하는 유세 단상에 김문수와 나란히 서서 자기가 유세를 많이 다녀서 목이 쉬었다면서 적어온 걸 읽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민주당 당원이 15만 명인데 내가 책임지고 30만 명을 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30만 명을 새 민주당이 끌어왔다는 증거를 정말 일일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전라도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면 30만 표 이상이 들어오면 이거는 새로운 민주당이 한 역할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나는 30만 표를 끌어올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왜 김문수를 지지하느냐? 이재명 보자 해도 이재명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재명은 상권 분립이 아니고 상권 통합을 지금 노리고 있고 정말 독재자로서의 총통을 노리고 있다. 절대로 새로운 민주당은 여기에 함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데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믿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철저히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소신 있고 소박하고 소탈하고 근검할 줄 아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그리고 그의 행정력을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실제로 증명을 했다. 아니 전명은 대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나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김문수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냐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유세를 통해 책을 통해서 보니 깝깝이야. 까도 미담이야. 파파미야. 파도 미담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김문수가 해서 이것도 김문수가 해서 이런 걸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당은 김문수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 좋은 소식이 황교안의 후보 사퇴 선언 동시에 김문수 지지 선언. 새로운 민주당이 당원 15만 명이지만 30만 명을 끌어오겠다. 그리고 김문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임자적인 대통령감이다. 우리가 김문수를 외면할 수가 없고 김문수 아니면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얘기입니다. 무슨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생각해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김문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깜깜이, 투표 깜깜이가 들어간 게, 참 여론조사 깜깜이 들어간 게 5월 28일부터니까 지금 며칠째 깜깜이에요. 지금 28, 29, 30, 31일, 5일째 깜깜인데 이 깜깜이 속에서 그러나 터널 속에 들어가도 완전 터널, 앞뒤 막힌 터널이라도 빗구멍이 있는 것처럼 치밀한 계산, 그리고 들리는 여론조사, 이런 발표만 안 할 뿐이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산이다. 승기를 잡았다. 판이 바뀌고 있다. 김문수가 선언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현장에서도 제가 오늘 그걸 느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이틀입니다. 선거운동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진심을 다해, 김문수도 진심을 다해,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내일 부울경 지역에 직접 가셔서 유세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대구로서 충분하지 않다. 경북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산, 울산, 경남까지 내가 나서겠다. 김문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서서 유세를 하겠다. 이거 또 다른 바람을 불어올 겁니다.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김문수로서는 아주 운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운이 가만히 있다가 온 운이 아니고 김문수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들이 매일매일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수 국민 여러분, 보수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김문수가 이깁니다. 방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겼으니까, 이기니까 방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게 하고 6월 3일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옆집 어르신 내가 몸을 거동하기 어렵다면 직접 모시러 가서 차를 태우고 같이 와서 투표를 하고, 이런 배려정신, 이거 다 김문수의 배려정신, 우리 함께 배우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6월 3일 투표를 통해 이 나라의 새로운 머슴, 새로운 독재자, 새로운 황제가 아닌 새로운 머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 김문수 머슴을 뽑읍시다. 이제 가능성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